진짜 형사 앤드 이종수. 오랜만에 여유로웠던 한가위 연휴 닷새가 끝났다. 그 여유로움 속에서 모처럼 미국 드라마 한 편을 보았다. 제목은 진짜 형사2로 디텍티브로 HBO에서 방영되어 매회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시즌2는 콜린 파렐과 테일러 키츠가 주인공으로 내정되어 촬영에 들어갔으며 방영은 이듬해 여름이라 하니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루 종일을 투자해 총 8편을 한 번에 보았다. 루이지애나 주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기존의 수사극과는 차원이 다른 드라마였다. 첫 장면부터 가공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한 여자가 나무 앞에 두 손이 묶인 채 꿇어 엎드린 자세로 변사체로 발견된다. 알몸인 채 머리에는 사슴뿔 장식이 씌워져 있었고 등에는 소용돌이 모양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으며 몸 곳곳에 자상이 나 있었다. 감식 결과 마약의 일종인 LSD에 중독되어 있었고 신원은 28세의 성매매 여성으로 밝혀졌다. 두 형사는 파트너가 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을 맡게 된다. 때는 1995년이었다. 드라마는 세월이 흘러 두 형사가 모두 퇴직한 상태에서 각자 당시 사건의 경위를 신문받는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한 명은 러스트 콜매튜 맥커너이, 다른 한 명은 마티 하트우디 해를 쓴다. 국내에서는 한국판 살인의 추억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러스트는 남부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와 함께 알래스카로 이주해 어린 시절을 보냈다. TV도 없이 자연 속에서 자란 그는 훗날 다시 남부로 돌아와 형사가 되었다. 까칠하기 그지없어 상사나 동료가 건드리면 골치 아파지는 인물이었고 유일한 친구라 할 만한 사람은 마티뿐이었다. 그러나 범인을 신문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한번 그의 신문을 받으면 무엇이든 털어놓게 만드는 천재적인 능력을 지녔다. 그림 솜씨도 뛰어나고 상당히 철학적인 인물로 한번 몰입하면 끝까지 파헤치고야 마는 집념을 보여준다. 결혼해서 몇 년을 살았지만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아내와 갈라서고 홀로 지내게 된다. 마티는 법원 서기로 일하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도 한다. 어느 날 두 형사가 나이트클럽을 찾았다가 마티는 자신의 애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한다. 애인의 집으로 찾아가 한바탕 소동을 벌인 끝에 격분한 여자가 마티의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서 마티는 위기를 맞는다. 한편 두 형사는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남부 늪지대 해안의 사창가를 찾아가는 등 발로 뛰는 수사를 이어간다. 마약 제조업자가 연루되어 있음을 포착한 러스트는 마약반 근무 경력을 활용해 잠입수사를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흑인 마약 제조 조직의 아지트를 급습하는 작전에 참여하지만 일이 틀어지고 러스트는 마약 중개상을 데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마침내 두 사람은 범인을 찾아낸다. 범인의 아지트에는 부비트랩과 지뢰까지 매설되어 있었지만 둘은 잠입해 체포에 성공한다. 그러나 마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인을 사살한다. 이를 정당방위로 위장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놓고 러스트가 AK 자동소총으로 숲을 향해 난사하는 것으로 현장을 꾸민다. 2002년 7년 만에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마무리되고 언론은 두 사람을 영웅으로 대서특필한다. 마티는 부인과 극적으로 화해에 재결합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는 형사들에게 두 전직 형사는 당시의 내막과 결별의 경위를 털어놓는다. 마티가 또다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 격노한 마티는 러스트를 찾아가고 러스트가 부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2년 러스트가 마티를 다시 찾아온다. 해안가를 따라 아동 실종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야외 선교 활동, 마약, 감옥에 수감 중인 피해자의 남편 그리고 고위층의 비호와 얽혀 있다는 것을 파악한 두 사람은 옐로우 킹이라 불리는 연쇄 살인범 추적에 나선다. 얼굴에 흉터를 가진 페인트공이라는 단서를 실마리로 집요하게 추적한 끝에 아지트를 발견하고 범인의 소굴로 향한다. 그러나 검거 과정에서 러스트는 칼에 찔려 치명상을 입고 마티 역시 범인이 휘두른 도끼에 크게 다친다. 죽을 힘을 다한 두 사람의 합동작전으로 범인을 제압하지만 둘 다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구조를 기다린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러스트는 가까스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마티는 병원에 달려온 가족과 제외하며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수많은 형사물 가운데서도 이 드라마는 스펙터클한 스토리. 전개와 기존과는 다른 형사들의 면모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실마리가 펼쳐지는 전개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다. 목표를 향해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두 형사의 모습에서 관객은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부두교 의식학교, 수많은 실종 사건, 고위층의 비호까지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음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두 사람의 직업의식은 진짜 형사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두 형사의 내면과 가정사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그려낸 점이 이 드라마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안겨준 작품이었다.